네, 1월 내구재 수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표를 보고 있죠. 근데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생산과 소비, 특히 투자 관련된 부분을 엿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제조업 지표를 많이 쓰시죠. 여기에는 재고 순환이라든지 설비 투자 순환, 여러 가지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쓰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다소 있어요. 일부 언론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인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미국이 서비스 중심의 경제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GDP 70%가 소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중에 30% 정도만 이 소매 판매, 즉 내구재, 제조업, 제품, 재화단이고 나머지는 서비스니까 서비스가 주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소비의 특징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있어요. 오늘 잡이 있으면 나가서 외식하는 거죠. 그런데 내구재 소비는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경기에 부담을 느끼면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한번 사면 오랫동안 쓰는 거고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 이거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바뀐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조업 중심이던 나라가 서비스업으로 바뀐 게 아니라 과거부터 오랫동안 서비스 중심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과거 패턴을 돌아보시면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그 직전에 소매 판매, 내구재 수주가 망가지는 게 먼저 나오겠죠. 또는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뒷부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는 또 기업들의 투자가 줄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재고 사이클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경기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게 기업들인데 그렇게 허리띠를 계속 조르다가 마지막에 따르는 게 직원입니다. 그런데 해고가 늘지 않아 경기가 좋다.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미국은 00년, 08년도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 재고 사이클이 축소되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패턴이 늘 과거에도 서비스 중심이었던 미국 경기에서도 늘 있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비중이 적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 제조업 분야는 업종별, 산업별, 연계된 산업 분야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서비스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따라서 이 부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1월 내구재 수주 보시게 되면 MOM으로 마이너스 6.1% 감소했습니다. 꽤나 크게 줄어드는 건데 2,767억 달러로 집계가 됐죠. 예상치가 5% 줄 것으로 봤는데 조금 더 하회를 한 것입니다. 12월 달도 하향 조정이 됐어요. 전월보다 마이너스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차트 보시면 이런 모습이죠. 지금이 마이너스 6.1, 지금 마이너스 0.3, 이것도 하향 조정된 부분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구재 수주 자체가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감소한 부분도 실제 이렇게 체감이 확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내구재 수주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내구재 수주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보는 게 요 윗부분이죠. 근데 여기에는 국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을 제외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항공기도 제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MOM으로 마이너스 7.3%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차트 보시면 전체 헤드라인 내구재 수주와 국방을 제외한 부분 그리고 항공기를 제외한 부분으로 제가 최근 이 차트를 그렸습니다. 보시면 전체 헤드라인은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단기적인 추이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되면 내구재 수주가 지금 이 상태죠. 변동성을 보이지만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제조업 경기의 전체 흐름을 놓고 보기 위해서는 사실 국방 제외를 한 부분도 의미가 있겠지만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 주문이 매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의 특성상
수주나 주문의 변동성이 심하죠. 따라서 전체적인 내구재 수주를 놓고 보면 이런 항공 수주가 증가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등락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수주가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보시면 내구재 수주, 국방을 제외한 부분 모두 좀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죠. 그에 비해서 항공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딱히 변동성이 없이 플랫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MOM으로 제가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 보시면 뚜렷하게 경기가 하방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위에는 국방을 포함한 또는 국방을 제외한 부분, 항공기 주문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흐름이 잡히기도 하고 다소 변동성이 있어서 헷갈려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 실질 미국 제조업의 경기 흐름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많이 보시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항공기를 포함한, 그래서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공기를 제외한 이런 순수 코어 내구재, 이게 미국의 제조업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제가 왜 항공기를 포함하냐면 항공산업에 파생된 제조업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지만 이 변동성을 감안해서 파악만 할 수 있다면 유의미한 지표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1월달 내구재 수주 국방을 제외한 부분이 MOM-7.3%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소한 사례를 97년 이후로부터 쭉 뽑아봤어요. 몇 번 되지가 않습니다. 이땐 아시아 통화위기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08년도 금융위기, 그 다음 유럽 채무위기가 있었죠. 이후로는 글로벌 무역이 둔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중국발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이번에 집계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수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보고 싶다 하면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보시면 되고, 나는 이런 변동성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국방을 제외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민감하게 변화된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를 많이 보는데, 장기적 흐름에서 보려면 항공기 제외한 내구재 수주가 맞고, 이런 큰 트렌드 속에서 급변하는 흐름을 민감하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정도만 체크하면 좋다. 보시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몇 번 되지 않고 굵직하게 다 경기 침체나 둔화를 나타냈던 그런 시기에서만 나타났던 그 정도의 감소 폭입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기업의 이제 투자와 재고 사이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제조업 경기 흐름을 엿볼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전반적인 내구재 수주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실질적인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질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자본재 수주를 보시면 됩니다. 0.1이 나왔죠? 직전 달 마이너스 0.6에서 사실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실제 기업들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장의 건물이라든지 기계설비, 캐파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생산, 거기에 투입되는 재화입니다. 여기에 토지를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신규 수주에 따른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 부분과 재고 사이클을 함께 비교를 해보면 기업의 투자는 언제 많이 일어날까요?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재고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경기가 하강하는 패턴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끝부분 보시면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고 사이클하고 함께 해석을 하면 현재는 재고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뜻은 기존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한마디로 재고 조정의 과정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재고의 변화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하고도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실물 경기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선행지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데 이게 혼자 투자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경쟁사가 다 같이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잉 투자가 되죠. 과잉 투자가 되면 재고가 증가합니다. 재고가 늘면 필연적으로 경기 하방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사실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쏠림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경기가 호황이라면 경쟁사가 투자를 늘리면서 캐파를 막 늘릴 때 매출액이 올라가죠. 생산량이 오르고 판매도 잘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기업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다 같이 투자하고 다 같이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모두가 해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기업들이 모두 생산량 전망을 할 때 정확하게 수요를 측정해서 딱 맞아떨어지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재고가 쌓이게 되는 시기가 필연 도래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서 경기가 악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끝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PMI 지수랑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데 현재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투자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 않고 재고는 현저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일부 제조업 PMI가 들썩이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진짜 소비가 살아난 건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치면서 재고 사이클의 변화가 조금 생겼죠. 공급단에서 물류 차질로 인플레가 촉발됐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고를 많이 늘리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고 이런 공급 불안 문제가 생기면서 의도적으로 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고 순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그 시기 자체가 점차 늘어지는, 길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끝부분이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내구재 수주의 현황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제 제조업이 업황이 돌아섰거나 또는 제조 보충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재고 조정이 끝물에서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수요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1월 내구재 수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이 MOM으로 마이너스 6.1% 감소를 했지만 등락을 보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내구재 수주를 살펴야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항공기를 제외한 내구재 수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둔화가 되고 위축이 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헤드라인 자체만 놓고 보면 일부 상승하는 흐름도 잡히지만 항공기 주문, 수주에 따른 일시적인 변동이지 이걸 갖고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미국 제조업의 업황은 항공기 제한 내구재 수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다만 국방을 제외한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민감하게 경기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함인데 이번 달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7.3% 감소했는데 97년 이후로 몇 번 되지 않았고 다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시기에 나타났다라고 그 정도의 감소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한 국방을 제외한 내구재 수주 흐름을 살펴봤고 이 앞단에서 조금 더 선행의 제조업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기업들의 투자와 재고 사이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죠. 끝부분에서 재고 조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일부 PMI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들썩인다고 하더라도 실제 찐 수요가 살아난 건 아니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과거에 늘 반복되던 패턴, 이 재고 사이클이 쌓이고 이후에 경기가 하강으로 흘러가는 패턴은 경기가 확장기에 과잉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필연 재고가 축적되고 쌓이는 이런 사이클이 이어지게 되는 거고 재고가 쌓인 이후에는 당연히 이게 재고 조정을 끝내면서 경기가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경기가 호황, 재고 조정, 하방, 호황, 재고 조정, 하방, 호황, 재고 조정, 하방 매번 동일한 패턴이죠. 네, 오늘 1월 내구재 수주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